웃어라 춘천. 안녕하세요. 웃어라 춘천의 원혜린, 최지성입니다. 네, 저희 첫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성 씨, 앞으로 춘천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야 할 텐데 혹시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춘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춘천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춘천을 소개하기 전에 춘천이 어떤 곳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네, 그런데 춘천의 뜻이 봄춘의 내천자를 따서 봄이 오는 시내란 거 알고 계셨나요? 너무 이쁘죠? 네, 진짜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혹시 혜린 씨는 춘천의 상징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다 찾아볼 수는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제가 그러실 줄 알고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연의 포용력을 상징하는 은행나무가 있고요. 순결하고 바르게 사는 시민상을 상징하는 개나리, 그리고 이어서 소박하고 아름답게 사는 시민상을 상징하는 산까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인하고 진취적인 시민 기상을 나타내는 호랑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상징이 이렇게나 많은지는 몰랐는데요. 춘천하면 떠오르는 게 호반의 도시죠. 많은 사람들이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춘천은 호반의 도시에 호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 나온 김에 혹시 왜 춘천이 호반의 도시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호반의 도시 말 그대로 호수가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네요. 네, 춘천에 많이 댐들이 생기면서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이렇게 해서 춘천에 많은 호수들이 생기게 됐어요. 네, 그중에 춘천을 호반의 도시로 만든 게 의암호죠. 네, 맞습니다. 의암호는 의암댐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고요. 낚시터로도 유명하고 춘천호에서 의암호를 따라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이 이용하곤 하죠. 그리고 예쁜 카페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관광으로 유명한 곳은 소양호죠. 네, 맞습니다. 소양댐과 선착장도 있어서 유람선도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소양댐 밑으로는 닭갈비집이랑 예쁜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성 씨, 그런데 춘천에 호수도 유명하지만 산도 유명한 거 알고 계셨나요? 춘천에 산이 유명한 게 있나요? 네, 춘천에는 사막산, 오봉산, 검봉산, 용화산, 그리고 부용산 등이 있는데요. 특히 봉이산은 춘천 어디에서나 보여서 춘천을 대표하는 산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또 사막산에 케이블카가 생겨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산 중에 봉이산은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방문했던 곳이라서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곳에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촬영했었다면서요? 네, 봉이산에도 있고요. 명동에 가면 겨울연가 촬영지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춘천에 뭐가 유명한 게 있죠? 춘천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서면에 박사마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서 박사마을 선양탑이라는 것까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또 이런 재미있는 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이곳에서 첫날 밤을 가지면 아주 똑똑한 아이를 갖는다는 그런 전설도 있다고 하네요.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춘천에 대해서 몰랐던 정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네,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춘천의 인구는 2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남자 14만 2,372명, 여자 14만 5,594명, 외국인 남자 2,031명, 여자 1,814명으로 총 인구수 28만 7,966명이고 한 개의 읍 9개의 면 15개의 동으로 총 25개의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성씨, 동별 인구수 탑3가 어딘지 아시나요? 아마도 퇴계동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1위 태계동 약 4만 9천 명, 2위 우평동 약 4만 7천 명, 3위 석사동 약 3만 5천 명 순으로 많아요. 제일 적은 곳은 959명인 북산면이고요. 네, 인구수까지 알아봤으니까 각 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동마다 그 지명 유래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명 유래에 얽힌 이야기들을 조금 조사해봤는데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효자동과 거두리에 얽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효자동과 산삼캔 거두리입니다. 옛날 어느 총각이 지금의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어머니의 병 때문에 눈물로 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대룡산을 가면 시체 세 구가 있을 것이다. 그중 맨 가운데 시체목을 잘라 고아서 다려드리면 쾌차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답니다. 이튿날 총각은 목욕제계를 하고 산신령님이 일러주신 대로 대룡산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대룡산 골짜기를 아무리 뒤져도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시체를 찾다가 지친 총각은 고목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혼잣말을 하며 낙담하다 다시 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해질녘 총각은 양지 바른 곳에서 나란히 누운 시체 세 구를 발견했습니다. 총각은 시체는 발견했지만 감히 시체의 목을 뺄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러다 금방 용기를 내어 시체의 목을 잘랐습니다. 목을 벤 시체의 머리를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총각은 어찌나 무섭고 죄스러운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이튿날 총각은 새벽이 오기 전 세수를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산신령님께 빌었습니다. 신령님, 신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어머님 병원만 낫게 해주십시오. 어머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비나이다 신령님. 그는 정성 들여 빌고는 깨끗한 물을 떠다가 시체의 머리를 고았습니다. 몇 시간을 고았는지 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시체 머리를 정성껏 따린 물을 어머니께 드렸고 몸져 누워있던 어머니는 언제 알아나는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시체의 머리가 아니라 천년 묵은 산삼이었답니다. 이때 총각이 시체 머리를 잘라 들고 지나온 곳을 거술이라고 불렀고 지금의 거두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총각 효자가 살던 곳을 효자리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효자동이 바로 효자리의 자리라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있던 우양리에 얽힌 잉어의 저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우양리 동네에 우씨도 양씨도 아닌 착한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우양리 마을은 우씨와 양씨가 살면서 마을에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두 시족끼리 말다툼을 했어요. 우씨네가 찬성하면 양씨네가 반대하고 양씨네가 찬성을 하고 나서면 이번에는 우씨네가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무슨 일을 하나 우씨네와 양씨네는 사사건건 대립하고 사소한 일에도 편을 갈라서 흉을 보고 시비를 걸어서 조용한 날이 없었죠. 마음씨가 착한 타성바지의 이 노인은 우씨, 양씨 간의 대소시비를 중재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우양리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여전히 싸움만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씨 노인이 마을의 연못에서 큰 잉어 한 마리를 잡았어요. 집에 돌아와 부엌에 가니 물고기의 크기가 처마에서 땅에 닿을 정도였어요. 이 잉어는 연못의 제일 큰 물고기로 마을 사람들 누구나 이 잉어가 그 연못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씨 노인이 큰 잉어를 잡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자 우씨와 양씨는 각기 3, 3, 5 떼를 지어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양씨들은 이 잉어가 자기들이 먼저 알고 있었고 맡아놓은 것인데 우씨가 잡아버렸다고 시비를 걸었고 우씨 측은 주인이 없는 연못에 있던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임자지 무슨 잔소리냐고 맞서고 나섰죠. 마음씨 착한 타성바지 노인이 우씨 집에 와보니 둘 간의 싸움이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타성바지 노인이 계속해서 화해시키려 했지만 아무도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기둥에 매달려 있던 큰 잉어가 왕방울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가야 양가야 우가야 양가야 하고 울었답니다. 그날 저녁 마음씨 착한 노인이 초저녁 선잠에 꿈을 꿨어요. 꿈에는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죠. 이 큰 잉어 탓으로 용왕이 노해서 반드시 내일 우양리가 물나라도 변할 것이니 내일 새벽 가족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라. 꿈을 깬 노인은 꿈이 하도 생생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으나 아무도 이 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노인 홀로 가족들을 깨워 강 건넌 마을 옥산포 쪽에 서둘러 옮기고 온 가족도 다가올 물난리를 피하려고 그리로 피난을 갔어요. 그날 오전까지는 하늘이 맑았는데 먹구름이 한 점 일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다시 뭉게뭉게 퍼지고 이내 하늘을 새까맣게 덮더니 소나기가 폭우로 변해서 쏟아졌어요. 그리고 삽시간에 강물이 바다처럼 불어나서 우양리 마을을 덮쳐버리고 산들이 무너져 새로운 강이 됐습니다. 우양리 마을 두 종족의 다툼은 마을이 물에 잠김으로써 끝이 나버렸죠. 이 이야기는 장자모 전설의 변이 형태로
장자못 전설에서는 부자인데도 인색해서 벌을 받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오양리의 지명 유래에는 두 종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살던 마을이 물바다가 되어 사라지는 이야기였어요. 같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추진해도 모자를 판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각 동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 있었는 거 알고 있었나요, 지성 씨? 네, 저는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지명들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 또 알기 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 춘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혜린 씨? 네,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돼서 좋았고 박사마을의 전설에 대해서 가장 깊이 생각이 남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럴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방송이지만 앞으로도 춘천에 대한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들 담아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어라 춘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이밍이 잘안